아냐 코라소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고 10대 체조 선수로 아버지 길베르토는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학교에 간 아냐는 친구인 린이 남자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냐는 그 친구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게 되고 한 선생님이 나타나 싸움을 말렸지만 그날 밤에 두 사람은 다시 싸우기로 하면서 아냐는 근처 공원에 있는 다리로 향합니다. 아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낯선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스터후드 오브 더 와스프라는 이들이 한 남자를 죽이려 했던 건데 이를 발견한 아냐가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신성한 장소였고 공격을 당하던 남자는 미겔 레거라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수백 년을 이어온 비밀 그룹인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마법사였습니다. 아냐가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헌터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미겔은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힘의 일부를 주게 됩니다. 미겔의 파트너가 된 아냐는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활동을 숨겨주는 위장기업 웹콥스 본부를 방문했고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 미겔의 상황이 약화되자 웹콥스는 아냐에게 구조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대결 도중 아냐는 팔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통증은 계속됐는데 미겔과 처음 만났을 때 생긴 거미 모양의 타투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었죠. 웹콥스에서 아냐는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선택된 자로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미겔은 아냐의 훈련을 위해 그녀를 멕시코 사막 한가운데 떨궈버리는데요. 코요테들의 공격을 받은 후 그녀는 힘과 민첩성이 향상되었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푸른색 외골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아냐는 모든 코요테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죠. 그 후 아냐는 웹콥스의 인턴으로 가장해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헌터로 완전히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자 아냐는 어머니의 처녀성을 따라 아라냐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서는 아라냐에게 최근의 사건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 길베르토는 딸의 행동을 이미 의심하고 있었죠. 길베르토는 웹콥스에서 그녀의 상가를 만나자고 요구를 했고요. 미겔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 길베르토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승인을 받은 아라냐는 미겔, 테드, 니나와 함께 동료로서 웹콥스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라냐는 승승장구했고요. 시스터후드에게 고용된 아문을 계속 상대하면서 더 많은 모험을 하게 됩니다. 후에 아라냐는 자신이 진정한 헌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녀 이전에 그 어떤 헌터도 자신과 같은 외골격을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터후드가 헌터를 부활시키려는 전투에서 미겔이 죽게 되자 그녀는 헌터의 힘을 풀어주어 니나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아냐는 웹콥스를 그만두게 됐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히어로로 남게 됩니다. 아냐는 11호 기간 동안 등록된 영웅들 중 하나였지만 아직 훈련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전투에도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롤은 줄리아 카펜터의 스파이 짓을 알아채고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냐는 자신이 잘못된 쪽에 있다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냐는 그 이후 미즈마블과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외골격은 둠스데이맨에 의해 그녀의 몸에서 뜯겨져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아 카펜터가 그녀의 딸을 찾는 동안 그녀와 대치하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냐는 또한 다른 여성 히어로들과 퍼펫 마스터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는 정신조정을 하는 변태 같은 빌런이었습니다. 아냐는 정신조종을 당했고 미즈마블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서 공격할 수 없게 되자 미즈마블은 아냐를 구해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아냐는 줄을 타지 못할 정도로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노매드였습니다. 모든 거미 능력자를 죽이고 크레이븐을 부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크라비노프 가족은 아냐를 붙잡았습니다. 아라크네인 줄리아 카펜터, 마담 에빈 카산드라 웹과 함께 붙잡혔고 스파이더 우먼이었던 매티 프랭클린은 이미 희생당한 상태였죠. 그리고 케인마저 희생당하면서 스파이더맨은 크레이븐 가족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마담웹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힘을 줄리아에게 주었고 스파이더맨이 크레이븐을 죽이기 직전 새로운 마담웹이 된 줄리아는 스파이더맨을 막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줄리아는 아냐에게 새로운 코스튬을 주었죠. 후에 아냐와 노매드는 슈퍼 능력을 가진 또 다른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영 엘라이즈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스터즈 오브 이블과 싸워 승리를 하죠. 또한 그들은 시크릿 어벤져스와 함께 온슬로트와 싸우게 됐는데 노매드가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아케이드의 함정에 빠진 영 엘라이즈와 어벤져스 아카데미의 10대 히어로들은 팀을 이루어서 아케이드와 싸우게 되고 승리합니다. 아냐의 코스튬이 바뀐 이후로 제시카 드류는 그녀를 스파이더 걸이라고 불렀고 그러면서 아냐 또한 혼동되지 않게 공식적으로 스파이더 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레드헐크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아냐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분노한 스파이더 걸은 레드헐크를 공격하고 레드헐크는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옆에 있던 판타스틱 4마저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스파이더 걸을 쫓죠. 그러다가 물로 뛰어든 레드헐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냐는 스파이더걸을 그만두려고 코스튬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곧바로 그녀의 친구 로키 플린트가 아냐를 찾아왔고 로키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린 고블린에게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아냐는 다시 스파이더걸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어느 날 밤 아냐는 로키의 집으로 가던 중 차를 훔치려고 하는 일당들을 보게 되고 코스튬을 갈아입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코스튬을 입고 나왔을 때 레드헐크가 이미 그 일당들을 처리한 상태였고 레드헐크는 아버지 죽음에 대해 아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줍니다. 레드헐크는 살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아냐의 아버지와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몰래 한 남자가 레드헐크의 컵에 독을 탔고 그로 인해 버스커 모드가 된 것이었죠. 이어서 독의 배후에 있는 조직은 레이븐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냐는 레드헐크와 함께 답을 찾기로 결심을 하죠. 다음날 적어도 7년 이상 아버지와 친구였던 인비저블 우먼인 수 리차드에게 자신이 스파이더 걸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 크라비노프는 스파이더걸을 사냥하기 위해 트위터 트윗을 사용해 그녀를 추적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스크류볼을 쓰러뜨린 아냐는 스크류볼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아냐는 그 영상에서 아나 크라비노프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곧바로 아냐는 덫을 놓았고 싸움이 벌어지죠. 결국 스파이더걸이 승리하고 아나 크라비노프는 체포되었습니다. 노라 윈터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필 우리치는 홉고블린을 목격한 정보를 트윗해서 스파이더걸을 유인했습니다. 스파이더걸은 홉고블린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이제 쫓아갔죠. 홉고블린이 웃으며 하는 공격으로 인해 얘를 먹었지만 홉고블린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스파이더맨이 나타나 도와줬고요. 잠깐 사이 홉고블린은 도망쳤습니다. 스파이더걸은 스파이더맨에게 요청해서 레이븐으로 알려진 조직을 추적하고 공격해 은신처들과 유용한 정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숨겨진 시설을 찾았고요. 그곳에서 레이븐의 한 조직원으로부터 스파이더걸의 세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발견을 하죠. 그 내용은 아냐의 룸메이트인 로키가 납치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소름 끼치는 이웃인 커트 고드윈이 레이븐의 조직원이었고 아냐를 염탐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아냐는 아파트로 곧장 향했고요. 이미 룸메이트 로키와 로키의 아버지는 인질로 끌려간 상태였고 그곳에서 그녀를 협박하려는 레이븐의 조직원 3명과 맞닥뜨리죠. 그들과 싸우려는 순간 아냐는 강력한 능력이 다시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 아메리카 닌자들 중 한 명을 벽이 부서질 정도로 주먹으로 때려서 날려버리고 다른 조직원들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전투 중 아냐는 거미줄을 쏠 수 있게 되었고 거미줄로 속박한 다음 레이븐 조직원에게 정보를 얻게 되죠. 그녀는 스파이더맨에게 전화를 걸어서 레이븐의 본거지를 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레이븐의 조직원 대부분을 쓰러뜨렸고 그 다음 그녀는 레드헐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메리카 닌자들을 유지하는 기계를 파괴를 했죠. 그러자 아메리카 닌자들이 정신 조종이 풀리면서 커트 고드윈을 공격합니다. 아냐가 마법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스파이더맨과 레드헐크가 나타나 아메리카 닌자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로키를 구하러 갔고 아냐는 로키에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로키는 아냐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서로 포옹을 나눕니다.
후에 스파이더 아일랜드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냐와 영 엘라이즈는 어벤져스, 뉴 어벤져스, 엑스맨 그리고 퓨처 파운데이션을 도와서 맨하튼의 브라이언트 파크에 있는 200명의 거미 능력을 가진 이들과 싸웠습니다. 스파이더 아일랜드 사건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중간에 아냐는 시스터우드의 요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요. 친구 로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웹스윙을 하며 도망을 칩니다. 곧이어 핸드와 마주하게 되면서 윌슨 피스크가 자신과 같은 팀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거절했지만 후에 마담 웹이 아냐에게 와서 적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못해 아냐는 윌슨 피스크와 협력하기로 하고 윌슨 피스크는 그녀를 지휘할 수 있는 닌자 편대를 구성해줍니다. 아냐는 그들과 함께 시스터후드의 와스프들이 거미에 감염된 시민들을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죠. 하지만 마담 웹은 와스프들과 팀을 이루고 거미에 감염되는 속도를 늦추어 치료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도를 했던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아냐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스파이더 소사이어티는 패배를 했고요. 아냐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약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얼마 후 아냐는 어벤져스 아카데미에 모집됩니다. 거대한 테리전 구름이 지구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아냐는 테리전 코쿤 2마리를 구출하기 위해 어벤져스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아냐, 제시카, 나타샤는 에임과의 거래가 엉망이 된 미친 유전학자인 톡시독시와 에임 간의 전쟁에 휘말렸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위기에 빠지지만 제시카의 기지로 탈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냐는 새로운 코스튬을 받고 어벤져스와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아냐는 코쿤들을 구출을 했고 톡시독시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냐는 제시카 드류의 제자가 되었고 인헤리턴스가 모든 현실에서 모든 거미 능력자들을 없애려고 하자 그에 맞서는 다양한 차원의 스파이더 아미에 합류합니다. 아냐의 능력은 스파이더 아미에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녀는 인헤리턴스의 계획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그들의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었고 인헤리터즈를 물리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추론할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 슈페리어 옥토퍼스가 더 많은 클론을 만들기 위해 인헤리터즈의 기술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때 인헤리터즈가 황량한 지구에 있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웹 워리어즈는 탈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아냐는 메이데이 파커와 함께 지구 18119에서 스파이더링과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벌처 갱 브릭스와 보라와 싸우기도 했고 6개의 팔을 가진 노미 오스본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메이데이와 스파이더링이 자매임을 알게 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안 아냐는 신비로운 두루마리를 통해 스파이더링이 그레이트 웹을 바꿀 수 있는 토템 패턴 메이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3명은 그레이트 웹으로 제작한 갑옷을 입고 나머지 스파이더 아미와 함께 인헤리터즈를 물리쳤고 인헤리터즈는 토템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서운 악마로부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피터 파커의 모습을 줄리아 카펜터가 공유를 하는데요. 그녀는 노먼 오스본을 잡기 위해 레이븐 크로프트로 군대를 진군시킨 시니터와 자신이 직접 오스본을 끝장내기 위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스파이더맨과 대립한다는 것을 그레이트 웹을 통해 알렸습니다. 시니터의 희생자들은 순결한 사람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노먼 오스본이 그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여서 스파이더맨을 막으려 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거미 히어로들은 시니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피터를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아냐는 피터가 오스본을 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료 거미 히어로들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오더 오브 더 웹을 함께 만든 거미 히어로들은 노먼 오스본으로부터 위험에 빠진 피터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노먼 오스본은 적대감으로 피터를 밀어내자 피터는 노먼을 시니터에게 던져버렸고 그들은 그대로 탈출을 하죠. 피터의 희생으로 인해 킨드레드는 응축된 제약의 기운을 사용해 아냐와 오더 오브 더 웹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터를 파괴하기 위해 타락한 오더 오브 더 웹을 생텀으로 보냈죠. 킨드레드의 지배하에 있던 오더 오브 더 웹은 도시 전역에 대혼란을 일으켰고 브루클린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까지 공격을 했고요. 심지어 자신들끼리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킨드레드는 피터가 오더 오브 더 웹을 해방시키기 위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고 피터는 킨드레드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닥터 스트레인지와 블랙캣은 피터를 구하기 위해 협력했고요. 아스트럴 플레인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폐허가 된 꿈의 풍경을 가로지르며 아냐와 다른 거미 히어로들은 악마들과 싸웠고 오스본의 묘지에 도착을 합니다. 아냐와 오더 오브 더 웹은 몰룬의 힘을 얻은 시니터와 싸웠고 줄리아의 계획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킨드레드에게 붙잡힌 오더 오브 더 웹은 피터와 메리제인과 함께 강제로 저녁 식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리제인이 희생을 시도한 것과 노먼 오스본의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오더 오브 더 웹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냐와 오더 오브 더 웹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킨드레드에 대항할 계획을 세우고 레이븐 크로프트에서 탈출한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아냐는 범인의 클론에 의해 스파이더걸 코스튬이 파손된 이후 아라냐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마담 웹이 아냐에게 아라냐의 원래 힘이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샤트라의 기한으로 인해 델라일라로 알려진 새로운 사냥꾼이 눈을 떴다고도 알려주죠. 웹 위버가 아냐에게 새로운 코스튬을 만들어 주었고요. 아라냐는 콘서트에서 델라일라와 대결해 델라일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담 웹이 나타나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아냐는 마담 웹과 함께 스파이더버스를 여행하며 스파이더 아미를 모으게 되지만 뜻밖의 몰룬을 발견하게 되면서 함께 데려가게 됩니다. 샤트라가 몰락한 후 아냐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대학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유물을 훔치는 도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빨리 코스튬으로 갈아입은 아냐는 도망가는 도둑을 따라잡았고 도둑 또한 거미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체포되려고 할 때 도둑은 다른 현실로 이동하는 장치를 사용을 하죠. 그곳에서 도둑은 자신이 여전히 스파이더걸로 활동하고 있는 아냐 코라소님을 밝혔고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안드리나의 토템을 훔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냐는 이 세상에선 자신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요. 또 다른 자신과 즉시 친구가 됐습니다. 부모를 구조하는 것을 돕기로 한 아냐는 스파이더걸의 부모가 인질로 잡혀있는 안드리나 교회 기지로 향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적들을 공격하고 길과 소피아가 결박된 채 재갈이 물려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스파이더걸과 아냐는 수면가스로 인해 쓰러졌고 붙잡히고 말죠. 교회는 주인 크라키노스가 들어올 문을 열기 위해 안드리나의 토템에 거미 토템 에너지를 주입하는 의식을 수행합니다. 스파이더걸은 자신의 냉동 능력을 이용해 그녀의 구속구를 깨트려 풀려났고요. 아냐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파이더걸은 크라키노스와 교전을 벌였고요. 아냐는 보호 케이스에서 안드리나의 토템을 잡았습니다. 맨살로 토템을 만지자 포털의 성격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죠. 스파이더걸은 크라키노스를 포털을 통해 쫓아냈고 이교도들 또한 크라키노스를 따라 포털로 빨려 들어갑니다. 소피아와 길도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아냐는 거미줄로 그들을 붙잡았죠. 그러자 스파이더걸이 안드리나의 토템을 부셔버렸고 포털은 그대로 닫혀버리고 맙니다. 소피아와 길은 아냐를 자신들의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껴안아줬고요. 아냐는 지구 616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